자전거 타시나요? 자전거를 잘 타고 싶으신가요? 제가 자전거를 잘 타고 싶어서 1년 동안 훈련을 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은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자전거 실력이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작년에 저한테 돌아가서 말해주고 싶네요. 그럼 지금보다 자전거를 더 잘 탈 수 있었을 텐데요. 아쉽습니다. 본격적인 자전거 훈련 전에 저는 자전거를 그렇게 잘 타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날이 좋을 때만 경치 좋은 곳을 라이딩하는 힐링 라이더였는데요. 그러다가 길게 시간이 날 때는 국토종주를 다니기도 했어요. 랜도너스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기도 했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자전거를 탔는지 아시겠죠? 그러다 덜컥 레이싱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MCT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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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실 첫 해에는 어느 정도 잘 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갔어요. MCT 대회 나가보니 시즌 마지막에 포인트로 카테고리 1등을 뽑아서 저지를 주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MCT D리그 여자 1등을 해서 오렌지 저지를 받는 게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처음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체계적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집에서 로라를 훈련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벌 훈련을 하면 엄청 힘들거든요. 매일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진짜 힘들게 타면 성장을 하는 걸까? 진짜 노페인 노게인인가? 더 효율적으로 잘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는 게 없으니 매일 아픈 다리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저는 대부분 실내에서 훈련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일을 하고 자전거를 타야 하니까 야외 라이딩을 자주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야외 라이딩을 하려면 준비하고 나갔다 와서 돌아와서 정리하는 것까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는데 실내 훈련은 그냥 빗숏만 입고 로라를 타면 되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평로라를 타면서 댄싱, 물 마시기, 손 놓기 등 밸런스 훈련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자전거를 탄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면서 다른 것들을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았거든요. 파워 훈련을 할 때는 고정로라도 많이 탔어요. 훈련을 처음 시작하면 진짜 피곤하고 다리가 정말 많이 아픈데요. 그래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의 매일 타야 했어요. 가족여행에도 로라를 가져가서 탈 정도로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틈틈이 시간이 나면 사이클 트레이닝 방법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어요. 제 유전적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VO2 맥스도 측정을 해봤고요. 사이클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양극화 훈련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서 양극화 훈련도 시작합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진짜 놀라울 만큼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FTP 테스트를 해보니까 210W에서 240W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렸던 MCT 시합날이 되었습니다. 첫 시합은 강진에서 열렸는데요. 그간의 훈련 덕분에 메인 펠로톤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자 1등을 하게 됩니다. 카테고리 유무 1위 한연수 축하드리겠습니다. 실력이 성장한 이후에는 자전거 타는 게 더 재밌어졌어요. 나가서 라이딩을 하고 오면 노리고 타지 않아도 콩과 트로피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험을 쌓을 겸 다른 대회도 나갔었는데요. 운이 좋으면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훈련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훈련 방법에 대한 영상은 차차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주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감기가 자주 왔어요. 전에는 1년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릴 정도로 튼튼했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자주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면서 훈련은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추고 정체가 되더라고요. 정체가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한 3-4개월 정도?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쉬지 않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운동량이 부족해서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코로나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금방 낫는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많이 아팠어요. 코로나의 여파로 신장에 염증도 생겨서 2주간 아무것도 못하고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2주간 쉬는데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내가 2023년에 뭐 했지? 라고 떠올려보니까 남는 게 자전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아프고 나니까 자전거 실력도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제가 열심히 훈련하기 전 상태로요. 2주 만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몸이 떨어진 거 그동안 못한 것들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간 못했던 여행도 가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보내고 책도 읽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지냈습니다. 덕분에 미국 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고요. 저는 지금도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전거 실력의 성장을 위해서 매일 노력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올 1년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실력 성장에 너무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초조함은 오버트레이닝을 하게 만들고 오버트레이닝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프고 나면 몸이 진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안 타서 떨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진짜 몸의 세포와 미토콘드리아가 다 없어지는 느낌이라서 다시는 원래 실력으로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전 요즘도 작년 이맘때와 비슷하게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씩 자전거를 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조함을 내려놓고 타고 있는데요. 요즘에 영어 공부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오버트레이닝도 안 하게 되고 자전거 외에 남자친구, 가족, 일, 제 내적 성장 이런 것과 관련된 일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시고 자전거 실력이 쭉쭉 성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알라하세요.